안녕하십니까. 신한투자증권의 황유한 PB팀장입니다. 이제 격주가 아니라 지난주 한 주 쉬다 보니까 2주 만에 나왔는데요. 굉장히 오랜만에 온 것 같습니다. 2주 동안 주식시장에서 저도 치열하게 좀 싸웠고, 최근 이제 마지막 이틀은 좀 쉽지 않은 시장을 좀 보냈는데, 또 오늘 시장 이야기 한번 해보고, 한 주 한번 정리해보고, 그리고 다음 주 이야기 또 어떻게 하면 또 수익을 낼 수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 혼자 아니고요. 같이 김대준 대표님하고 또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굉장히 저희는 한 3주 만에 뵙는 거죠? 꽤 오랜만인 것 네, 같아요.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황지환님, 저기 제가 네. 시내에 가끔 나갈 일이 있는데 네. 신한투자금융 투자증권. 네. 그 종로 쪽에 근무하시죠? 종로 쪽에 종로랑 가깝죠. 예. 지나가다 오다 가다 들리면 커피 한 잔. 뭐 커피가 문제겠습니까? 그렇습니까? 낮술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그에 준하는. 한번 들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제가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같이 하는 날이지만 시작하기 전에 오늘 포인트 모바일 속행 주주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좀 요약을 좀 드리면 제 의견보다는 회사의 입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의견을 하면 또 곡해가 되고 오해가 될 수 있어서, 그리고 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한번 대준 대표님한테, 경험이 더 많으신 대표님한테 한번 의견을 물어보고 또 한번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정정 공시도 올라왔던데 주총회가 오늘 있었고요. 아마 이제 좀 대략적으로 포인트 모바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당연히 걱정도 많으시고, 이번에 의견 거절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여기저기 게시판이나 인터넷 글들을 보시면 걱정이 좀 많으실 건데요. 저도 전 사실 작년 하반기 정도면 거래 재개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는 조금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주변에 제 생각보다는 주변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봤을 때 회사가 좀 여러 가지 의심되는 정황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거래 재개 정지가 되면 의심이 의심을 낳고, 그다음에 또 그에 걸맞는 또 찌라시성, 뭔가 그 조금 음의 세력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그 나쁜 유언비어들이 붙기 마련인데, 일단은 팩트까지는 모르겠고, 제가 제 생각을 조금 오늘 갔다 온 거 최근 2주 동안 있었던 일을 좀 정리해서 일단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제가 너무 긍정적인 거로만 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한번 들어보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제가 항상 남겨드렸던 전화번호로 또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전정 공시가 들어왔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는 일단은 이제 5월 10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낼 거고요. 이의 낼 거고, 다들 좀 약간 회사 특징이 좀 조마조마하게 좀 늦게 내는 경향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발 좀 이번에 좀 빨리 내달라고, 부랴부랴 내지 말고 다급하게 5월 10일 또 6시 이렇게 내지 말고 좀 일찍 내달라고 부탁을 좀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 당연히 낼 거고, 그리고 5월 중순에 재감사를 들어가고, 이제 자료를 모아서 5월 중순에 들어가서 6월 달에서 7월 달, 그리고 잘 받아서 하반기에, 제가 적정을 받는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회사는 하반기에 거래 재개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지금 당장은 뭐 회사가 열심히 하는 거를 믿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입장이고, 일단은 그때가 뭐 서울 가서 뭐 난리를 치더라도 그때 가서 난리를 치야 될 것 같고, 일단 지금은 상반기에 그리고 작년부터 계속 해왔던 아마존 부분 관련 매출에 대한 인수증 부분들 많이 해소를 했다고 합니다. 많이 해소를 했다고 하고, 그리고 이번에 의견 거절 사유 중에 대부분은 회계 시스템 내부 통제에 대한 미비점이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을 2022년 감사인인 안진 회계법인이 동의한 시스템으로 이제 바꾸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만 잘 넘어가면 내년부터는 이제 사업도 잘 되고 이제 좀 정상으로 돌아가고 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좀 내용이 좀 들고요. 제가 정리한 걸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사실 여기저기 게시판들에 고의상패라는 얘기가, 제 다른 고객님들도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고의상패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제가 그랬어요. 자진상패를 잘못 들으신 거 아니세요? 그랬는데 고의상패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고의상패라는 말은 저는 사실 처음 들어봤습니다. 최근에 오스템 임플란트가 하고 있는 이제 자진상패 같은 거 완전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회계사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고의상패라는 거 들어보셨냐고, 회계사분한테, 제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다른 부장님들한테도 물어봤습니다. 근데
고의 상패는 사례를 자기는 본 적이 없다. 그 말씀을 일단 하셨습니다. 그러면 고의 상패를 했을 때 누군가가 득을 봐야 되는데 그럼 분명 일부러 상장 폐지를 하면 분명히 일부러 하는 주체가 누군가는 득을 봐야 되겠죠. 그게 뭐 대표가 됐든 대주주가 됐든 뭐 투자 조합이 됐든 해야 되는데 누구 하나 득을 보는 주체는 없다. 그렇죠. 예. 만약에 대주주가 지금 지분 평가액으로만 해도 꽤 되는데 그게 뒤에 돈이 얼마나 많으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우리가 가정을 할 거면 고의 상패를 해서 지분 가치를 다 날려도 될 만큼의 뭔가 큰 이득을 노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시나리오는 일반인적으로는 솔직히 생각할 수가 없다. 그게 제 생각,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고의 상패에 대한 이야기는 저도 여기저기 좀 더 알아보긴 하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너무 시나리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고의 상패 들어보셨어요? 전혀 못 들어요. 네. 그런 일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 자체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게 거예요. 왜 그런 단어가 나왔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쪽에 대해서는 일단 그렇게 생각은 좀 하고 있고요. 회사 입장에서도 이 이야기를 물어봤었습니다. 근데 근거 없는 이야기고 굉장히 좀 화들짝 놀라면서 대답을 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풍문에 대한 공시를 거래소에서 허락하면 올릴 용의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회사 입장에서는. 근데 지금 일단은 거래 중지 중이기 때문에 심사에 방해될 수도 있고 해서 일단은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재감사가 한 27억 정도 쓰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고의 상패 할 거면 굳이 재감사를 할 이유가 그렇죠. 벌써 작년에 끝났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의 신청서도 올릴 필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고의 상패는 사실 좀 현실적으로 지금 정황상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을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계팀은 8명 정도로 작은 수준은 아니고 그 다음에 아마존과의 관계도 사실 큰 문제는 일단은 없다. 사실 냉정하게 보면 아마존이 투자한 포인트 모바일 투자한 금액 다 날려도 사실 상관없는 회사이긴 합니다만 아마존 입장에서는 포인트 모바일은 아직 거래하는 데는 아직까지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됐다. 그렇게 밝혔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의 신청서는 빠르게 올리겠다라는 말씀들이 좀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정회계법인 통해서 이제 PA라고 해서 프라이드 어카운팅을 쓰고는 있는데 이제 이번에 만족할 만한 회계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래 재개하는데 열과 성의를 다하겠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은 믿어보고 6월 7월 달 사실 이게 작년부터 했던 내용이라서 저도 아직까지도 반신반의하긴 합니다만. 회사도 분명히 말 못할 뭔가가 있었을 겁니다. 매출 인식 방법이 변하고 여러 가지 사실 회사 사정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회사가 미숙했다가 1번입니다. 그거는 맞아요. 회사가 그 매출 인식 방법이든 징빙하는 방법이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숙한 부분들이 사실이고 그거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상장한 지 1년 반 만에 이렇게 된 사례는 사실 저도 너무 처음이고 사실 이 종목을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도 상장한 지 1년 반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밀려서 줄줄을 흘러내려갈지언정 뭐 사실 위로 업사이드는 되게 크게 봤었고 기회비용은 사실 그냥 흘러가는 정도다라고 봤었거든요. 근데 이런 결과는 사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사실 전례는 없었습니다. 그죠? 그렇죠. 상장한 지 1년 반 만에 거래 정지됐던 QS는 사실 저도 당합니다. 제 친구들도 저한테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계속 물어보는데 일단은 이 정도 얘기해 주시고 있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못할 수치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02778-9632번 02778-9632로 전화 주시면 제가 통화 내용이 꽤 많습니다. 이 포인트 모바일 말고도 사실 주식 매매하시는 분들이 뭐 단타 하시는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통화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어쨌든 제가 안 받으면 다른 분들한테 전화하셔서 남겨놓으시면 제가 다시 전화는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저는 좋은 결과를 일단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부디 그때까지는 일단 제가 책임지고 일단 계속 추적 나쁜 쪽은 상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안 좋은 사례들도 상장 많이 됐거든요. 네, 그렇죠. 네, 최근에 보면 사실 뭐 배임 횡령으로 자본의 50% 이상 배임 횡령한 회사들도 적정 잘 받고요. 그리고 저기 뭐냐 네. 그
상장 회사 중에서 네. 만도라는 회사가 네. 있죠. 네. 또 그리고 지누스라는 회사가 네네. 있죠. 아, 지누스 네. 이 두 종목이 상장 폐지가 됐다가 네. 재상장이 된 아, 케이스의 네. 종목들이거든요. 그리고 거래 정지되었다가 거래가 재개된 종목들은 아, 많습니다. 수두룩하죠. 네, 그리고 통상적으로 거래 재개되었을 때 주가가 위로 점핑하는 경우들이 그렇죠. 많고요. 네. 오늘 제가 크게 하나 느낀 게 있습니다. 황 팀장이 오늘 이발을 하고 와서 네. 사람이 좀 새롭게 보인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진정성인 것 같습니다. 제가 시장에 있으면서 이제 증권 관련 업무를 보면서 증권회사도 매도 리포트를 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대부분 매수만 강화시킵니다. 그리고 언론에 나오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올라간 종목에 대해서만 어필을 합니다. 하지만 내려간 종목이 더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락하고 있는 손실 보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체크하고 점검하고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 가이드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황 팀장의 진정성을 봐서 이 시장에서 굉장히 성공하고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당 종목에 대해서 제가 깊이 있게 내용은 잘 네.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제 마음에 울림이 있어서 참 네. 훌륭한 브로커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부디 좋은 결과로 이어졌으면 저는 진짜 네. 좋겠고요. 네. 뭐 아까 사례 말씀하셨지만 네. 최근에 한국정밀기계라는 회사가 3년 반 걸렸고요. 예. 그리고 옛날 캔서럽이라고 하는 회사 들어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회사 사명을 DXVX로 바뀌었는데 여기도 4년 반 걸렸습니다. 그리고 크로바 하이텍도 한 3년 반 걸렸고요. 그러니까 지금 의견 거절, 상장 폐지 딱 그 단어 두 개만 보면 네. 바로 상폐돼서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서 사실 저도 이번 주에 일주일 내내 악몽 꾸긴 했어요. 이번 주 주총 사실 어젯밤은 주총 가서 괜히 또 안 좋은 소리, 희망 안 좋은 소리나 네. 너무 희망이 없을까봐 네. 잠을 못 잤어요. 사실. 주총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지난주에 한번 했다가 감사 보고 나서 오늘 속행한 거거든요. 지난주는 지지난주에는 굉장히 조금 험악했죠. 예, 그 소리 당연히 나오죠. 거래 정지돼 있는데 누가 좋은 소리를 그렇죠. 하겠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는 좀 약간 감정적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차분하게 질문하고 차분하게 대답 받는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정황상 들어봤을 때는 여기까지. 네. 너무 희망회로를 말씀드릴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리겠고 일단은 회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예, 고의 상패는 확률은 좀 낮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제 주식을 투자하면서 그 회사의 가치야 이제 회사 내부 사정을 알기 위해서는 보통 주담하고 통화를 많이 네, 해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주담이 그 전화를 한 사람과 통화하는 내용의 그 자세를 보게 되면 네. 이 회사가 성장하는 회사구나. 아니면 이 회사 그것도 있죠. 얼마 안 가겠구나. 네. 이런 부분들이 네, 캐치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주총에서 그런 오늘 네. 어제 좋은 분위기였다라고 오늘, 한다면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희망회로를 가지고 네. 대응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 얘기를 좀 해보죠. 네, 이제 또 우울한 얘기 말고 이제 주식시장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여기 갔다 와서 진이 다 빠져가지고 힘들었어요. 진정성. 진이 너무 빠지네요. 진이 빠져서. 대단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드리고 싶은 말씀 많긴 한데 너무 제 생각이기도 해서 그쵸? 일단은 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뭐 그냥 하소연이라도 좋습니다. 네, 그냥 하소연 미치겠다. 정신 건강이 안 좋으시다 하면 같이 뭐 슬픔 좀 반으로 나누시면 제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어제 외국인들의 코스닥 매도가 나왔고 많이 나왔고 LNF가 그 전날 교환사채 발행하고 자기 주식 처분 이슈가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려했던 일이 조금 발생하고 있죠. 지금 시장은 사실 계속 생각보다 4월 달에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불을 뿜었고 역시 작년에 꼴등했던 시장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올해 전 세계 1등을 달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쭉 올라갔는데 이제 저랑 오래 하셨던 분들이 이제 항상 경험했던 게 뭐냐면 가는 거 좋다 이거야. 가는 거 좋은데 주도주 있는 거 좋다 이거야. 근데 만약에 주도주가 부러졌을 때 다른 멀쩡한 주식까지 끌어내릴까 봐. 그렇죠. 그게 딱 정확히 오늘 나왔거든요. 네, 어제 오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보면 냉정히 보면 이거 한번 보여주시면 어제 코스닥이 코스닥 외국인이 어제 한 조금 더 줄였네요. 2,400억 정도 매도였거든요. 장중에 3천억, 4천억까지 갔다가 3시 반경에서 2,000억 후반이었고 어제 종가 기준으로 2,300억 마무리였습니다. 근데 2,300억 매도였는데 LNF가 어제 2,300억 매도였어요.
예, 그러니까 다른 주식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매수를 했을 수도 있겠죠. 2차 전지 쪽 다 때리고. 네네. 오늘 반도체의 상승이 사실 그런 부분들도 영향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2차 전지 쪽으로 조금 외국인들이 매도가 집중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뿐만 아니라 뭐 포스코 그룹주도 그렇고 LN 에코프로 시리즈도 그렇고 뭐 생각나는 게 대주전자재료나 다른 그 2차 전지 소부장들 다 같이 조금 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던 2차 전 코스닥 수급에서 2차 전지, 반도체, 바이오 이렇게 세 개가 낭분하고 있는데 네네. 이번 주에는 계속 셌던 2차 전지가 좀 내리면서 다른 주식까지도 예전에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얘가 내리면 이게 치고 올라갔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제가 지난주에 출연했으면 세린메이 조심하자. 예, 4월 셋째 주부터는 조금 줄이시는 거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 주에는 억지로라도 10% 20%라도 현금화를 조금씩 해드리고 있거든요. 예, 아직 다 못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5월 중순 이제 4월 말 실적 발표하고 5월 초 가서 실적 발표하면 또 리바운딩하고. 그렇죠. 올해 진짜 조심해야 될 건 전 사실 10월이라고 생각하거든요. 2018년이랑 똑같아요. 이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그래서 5월 초만 잘 조심하면 이제 금리 인상 있고 하니까 그때까지만 조금 조심했다가 5월 중순부터 열심히 하고 하면 올해 상반기장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생각은 개헌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님 생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시장이 조정받을 자리에서 자연스러운 네, 그렇죠? 조정이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시장에서 조정을 받는 이유, 원인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원인을 분석을 해서 앞으로의 전망까지도 판단을 해보는 게 주식 투자라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지금 시장이 2,350포인트, 그러니까 3월 중순부터 한 달 동안 랠리를 펼치면서 10% 정도 주가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당연스럽게 숨고르기 과정에서 조정 과정에서의 형태가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지수적 측면에서 시장을 바라볼 때 시장이 크게 뻗어나가지는 못하는 상황에서의 흐름이거든요. 네. 그 이유를 한번 판단해보고 방금 전에 우리 황현 팀장이 10월 시점에서 시장에 대한 조금은 조심스러운 관점으로 네. 접근을 해야 된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저는 5월, 6월, 7월 정도까지의 시장은 등락의 장이 형성될 것 같고요. 크게 빠지지 않은 가운데에서 횡보 흐름에서의 지수 이제 흔들림의 과정이고요. 8, 9, 10월에는 시장이 좋아지는 측면에서의 관점으로 지수가 좋아진다는 측면이죠. 관점에서 시장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왜 그러한지 여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그림을 이제 지금 보시게 되면 그 원달러 그리고 달러 인덱스에 대한 네. 지금의 상황에 대한 그 차트입니다. 네. 좌측에 있는 차트는 이제 달러 인덱스라고 해서 달러 지수이죠. 그렇죠. 달러 지수를 포함하고 있는 통화는 유로, 엔, 파운드, 뭐 캐달, 그렇죠. 호달 종목들이 이제 그 포함하고 있고요. 스위스 프랑도 있고. 네. 네. 유로가 대략 한 50% 정도 네, 차지하고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대칭적인 관계에서의 네. 흐름입니다. 최근에 달러 약세 현상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죠. 네. 이 부분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진정되면서 네. 미국의 경제 상황이 현재 좋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그동안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제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의해서 달러를 샀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나마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 측면에서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달러로 수요가 몰렸습니다. 하지만 반대적으로 최근 상황에 들어오게 되면 유럽의 상황을 보게 되면 유로스탁스 50도 그렇고 프랑스의 주가 지수는 이미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역대치를 돌파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요. 영국 지수도 고점 바로 앞에 두고 있습니다. 독일 지수도 얼마 안 있으면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은 흐름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상대적으로 통화 가치가 지금 약세로의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국내 시장, 국내 원달러, 국내 달러원으로 가져와서 흐름을 한번 읽어보고 이 부분이 주식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보이시는 그림이 이제 원달러. 원 명칭은 달러 원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1달러 기준으로 해서 뭐 1,300원, 1,200원 이렇게 그 환율을 계상을 합니다. 하지만 국제 통용되는 기준으로 판단해 보게 되면 1,000원당 0.75달러 이게 원래의 정석적인 통화 가치의 환산 방법이거든요. 아무튼 환율 기준으로 해서 지금 1,326원 이제 환율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해서
원 달러를 지금 가치로의 평가를 해본다라면 일반적인 시장 상황 하에서는 1220원 흐름에서의 가격이 나와야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환율은 1320원이죠. 의외로 원화가 절하되고 있습니다. 달러가 강세인 반면에 원화가 절하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무역수지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13개월 연속 수지 적자는 뭐 언론에서 많이 나온 얘기고요. 수출도 6개월 감소하고 있다는 내용도 시장에서 워낙 많이 나온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비슷한 상태에서의 국가들을 보게 되면 태국이 있고요. 아르헨티나가 있고요. 남아공이 있습니다. 이 나라들의 그 통화 상황, 무역수지 적자 상황에서의 통화 상황도 마찬가지로 평가 절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평가 절하가 되고 있다는 원화 약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을 때 국내 주식시장은 어떠할까요? 통상적으로 환율이 내려가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은 시장에서 환율 대비해서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메리트가 발생하고 주식을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왜? 달러를 가져와서 주식을 사게 되면 환율이 내려가는 추세가 진행되기 때문에 달러에서도 수익이 나고 주식은 뭐 수익이 안 날 수도 있지만 달러에서 1차적으로 수익이 확보되기 때문에 해외 자산을 국내에 들여와서 주식을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환율이 의외로 강하죠. 1320원 돌파하면서 어제 그제 최근래에서 고점 상황을 돌파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이 주식을 샀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관 외국인이 동시에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이 특히 기관들이 시장 환율 상황에 대비해서 매도했다가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 매수. 일관성이 없습니다. 네, 일관성이 없죠. 시장이 폭발적으로 고점을 돌파하면서 상승으로 쭉 밀고 가기 위해서는 기관 외국인이 동시에 매수로 연속적인 흐름이 진행이 돼야 하거든요. 외국인은 금리를 보고 시장에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내 금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도 했었지만 투자 메리트가 있는 금리 수준입니다. 왜? 코로나 이전 금리에 비해서 지금 금리가 높습니다. 우리나라 금리가. 코로나 이전 금리가 2% 수준이었거든요. 지금 3.3, 3.2 수준입니다. 이 스프레드가 1.2% 수준에서의 갭이 있습니다. 미국 금리는 지금 3.4, 3.5% 금리거든요. 10년 만기 국채로. 코로나 이전 상태에서 미국 금리는 3%였습니다. 미국의 금리 스프레드는 코로나 이전과 지금이 0.4, 0.5밖에 안 됩니다. 그럼 우리 금리가 1.2%의 금리 스프레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금리 투자를 해도 정상시장으로 회귀하는 과정에서 1.2%나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당연히 한국 시장에 대한 일부 메리트가 있죠. 환율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금리에 대한 차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 들어왔다 나갔다 매도를 하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기관 투자자는 애매하죠. 환경이 이러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해결점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무역수지 적자, 수출 언제 개선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의 해결점을 찾아서 증시의 그 흐름에 있어서 세게 움직이는 시점이 언제인가를 타겟팅해서 해당 지수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매매 시점을 포착해서 투자를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수출 동향과 무역수지 동향을 드러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예상해서 시장을 유추해서 판단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그 최근에 나온 무역수지와 수출에 대한 통계 데이터입니다. 네. 통계청에서 나온 데이터고요. 수출 데이터는 매월 1일에 발표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역수지는 매월 15일에 발표합니다. 최근 데이터이고요. 잘 보시면 언론에서는 13개월 무역수지 적자, 6개월 수출 감소라는 타이틀로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에서의 내용들이 그렇죠. 계속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틀리진 않았죠, 다시 그렇죠. 데이터가.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내용적인 측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지금 연초에서부터 1, 2, 3월까지의 데이터가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연초 상황에서부터 지금까지 3월까지의 그 수출과 무역 수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수출을 보게 되면 460억, 500억, 550억 조금씩이지만 증가하고 있습니다. 1, 2, 3월이 그렇죠. 증가 추세가 조금씩 이어지고 있죠. 흐름이 바뀌었죠. 기존까지는 수출 상황에서의 흐름이 계속해서 하향화되는 추세에서의 모습이 나타났다가 올 1월부터 460억, 500억, 550억 수준으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 그럼 무역수지 한번 볼까요?
무역수지 상황을 보게 되면 1월 상황에서 최악이었습니다. 120억 불 무역수지 적자. 그때 공포 심리도 사실 그래서 12월이 가장 최악이었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120억 불 적자 수준에서 그 폭이 크진 않지만 네. 2월, 3월 해서 50억, 46억 적자 수준의 규모가 다행스럽게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네. 그러면 이 부분이 언제 흑자로 돌아서고 수출이 언제 전년 대비해서 증가 추세로 그렇죠. 네. 전환될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해 보게 되면 당장의 4월 데이터, 5월 데이터에서 무역수지 흑자가 나타나고 수출이 상향화되진 않을 겁니다. 시차가 있겠죠. 우리가 반도체 경기에 대한 흐름들을 볼 때도 보통 2, 4분기에 저점을 찍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반도체만 연구하는 리서치 팀에서의 조사 분석을 통해서 나온 데이터이기 때문에,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가지고 시장을 해당 내용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2, 4분기에 저점을 찍으면요. 2, 4분기라고 하면 4, 5, 6이죠. 이때 저점을 찍으면 7, 8, 9 정도에서는 생산적인 생산물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수출과 무역수지 흐름에서의 전환점은 7, 8, 9 시점에서 수출은 전년 대비해서 증가 추세로 아마 전환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고요. 그리고 무역수지도 이 시점에서는 흑자로 돌아서는 흐름의 모습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은 그 이전 한두 달 전에 전환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선제적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주시장에서의 흐름은 4월 수준에서의 주가지수 흐름에서 2600포인트를 많은 사람들이 타겟팅으로 고점으로 많이 판단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2600포인트 이후의 시장은 등락의 장이죠. 크게 빠지지 않습니다. 왜? 시장의 투자 심리는 변했습니다. 과거에는 시장이 하락할 때 연속적으로 투매가 나오면서 급락을 보여줬죠. 왜?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거쳤습니다. 빠지면 사겠다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아, 주식 2000포인트까지만 와라. 2100포인트만 와라. 내가 달러빚을 쌓아서라도 다 사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지수는 안 가거든요. 그리고 막상 그 지수 가면 네, 못 못 삽니다. 못 사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시장의 투자 심리는 네. 이제 빠지면 사겠다는 사람이 오히려 많습니다. 네. 지수를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볼 때. 그래서 시장의 흐름 자체는 5월, 6월, 7월, 8월 이 구간에서 등락장인데요. 등락장으로서 이제 개별 종목들이 많이 가느냐 그것은 아니고 지수 관련 대형주들은 조금 쉬어주는 흐름에서 그렇죠. 쉬어준다고 해서 빠지는 것은 아니고 제자리 걸음에서의 그 제자리 띵뛰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외 중형주급의 옐로칩 종목들이 이때 시세가 많이 나는, 그래서 이때는 수익률 게임의 장이다 네. 라는 측면으로 시장의 흐름을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제가 오늘 이제 이후에 종목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선제적으로 여러분께 이제 간략한 밑밥을 좀 한번 깔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그림에 보시는 내용이 이제 지금 주가지수 상황과 시장에서의 흐름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장이 어떠한 패턴이냐면요. 이동평균선이 상향화된 이후에 이동평균선과 접점이 이루어지는 지점에서 재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지점에서의 상황입니다. 이게 주가지수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의 모름은 최근에서의 고점 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2,500포인트 돌파했죠. 돌파하면 쉬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가가 계속해서 끝없이 올라가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돌파하고 나서 어느 정도 숨고르기 과정에서 가격 진행이 나타나죠. 그래서 최근 그리고 당분간에 뭐 2, 3일, 3, 4일 정도의 시장 상황의 흐름에 있어서는 이 숨고르기 과정과 이평선 간의 이격이 벌어진 상황에서 이격이 줄어드는 과정에서의 다음 주 시장 상황 주초의 흐름이 진행이 될 것이다. 시장은 그렇게 빠지지 않는다 라는 측면에서의 주식 시장에 대한 전반의 시장 흐름에 대한 내용으로 접근하면서 여기에 대한 투자 대응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외국인들 제가 좀 추이를 봤는데 네. 코스피는 지금 한 달 동안 네. 2조 샀어요. 오. 3조 가깝게. 네. 예. 뭐 시장이 사실 코스닥 쪽으로 좀 워낙에 좀 쏠리기는 했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달 동안 2023 3월부터 4월 20일 오늘까지 한 3조 정도 팔았죠. 샀죠.
코스닥 같은 경우 반대예요.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있고 네네. 개인들은 계속 사고 있죠. 네. 예, 사실 지수는 많이 올라왔지만 외국인들은 이걸 한 번에 못 파니까 그렇죠. 어디 갈지 모르니까 계속 분할로 매도하는 거다. 저는 죄송합니다. 일단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시죠? 외국인들이 이제 좀 전에 모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채권 시장에 돈이 들어오고 있죠. 스프레드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정상화 시장으로 언젠가는 진행이 될 것이고 그 정상화 시장에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금리 차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돈이 들어온 상태에서 이 들어온 돈이 이제 투자되어지죠. 여러 상품에 투자되어지는데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겁니다. 큰 자산은 채권에 들어놓고요. 주식시장에 투자되어진 돈이 이제 좀 물줄기가 낙수 효과에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면 앞서 제가 시장에 대한 전반의 흐름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종목으로 들어가서 과연 다음 주 시장에서 숨고리 장세에서의 시장이 등락장이 나타날 것인데 어떠한 형태에서의 모습이 진행될지 기존까지는 우리가 업종에 대한 흐름들을 판단했고요. 또 섹터에 대한 분석을 했고요. 시장 전망에 대한 내용으로 해당 시장에 대한 투자 대응을 했습니다. 다음 주는 업종이나 섹터에 대한 투자 관점으로 시장을 대응하기보다는 패턴으로 시장을 해석하는 방법으로의 시장 대응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그렇게 세게 움직이는 장이 아니기 때문에 등락의 장에서는 일단은 그 수익률 개별 종목으로의 투자 대응으로 접근이 가능하겠죠. 아주 기초적인 방법인데요. 제가 지금 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패턴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뭐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하지만 한 번 더 복습의 차원에서 이제 읽어 가신다는 측면에서 지금 장에 어떤 패턴의 종목들이 움직이는지를 한번 설명드리기 위해서 해당 그림을 한번 제가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 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대부분의 주가가 바닥점 대비해서 조금씩 올라와 있습니다. 가격들이 바닥을 기고 있는 종목은 별로 없거든요. 올라온 상태에서 숨고르기 과정을 거치는데 숨고르기 과정에서 첫 번째는 20일 이평선과 맞닿아지는 형태. 종합주가지수와 비슷하죠. 맞닿아지는 형태에서 맞닿아지면서 위로 튀는 형태가 있고요. 이미 먼저 올라온 종목들이 있습니다. 지수보다도 더 빠르게 먼저 올라온 상태에서 이 A형의 흐름을 이미 지나와서 두 번째 도약 단계에서의 가격이 움직이기 위한 형태이거든요. 이때는 우리가 개구리가 2보 전지를 위해서 1보 움츠리지 않습니까? 움츠렸다가 뛸 때 더 멀리 가지 않습니까? 이러한 형태의 시장인데요. 움츠렸다 뛰기 위해서 조정 과정에서의 시장 흐름에서 지수 조정과 가격 조정이죠. 종목의 접근이기 때문에 가격의 조정과 흐름에 있어서 기간차를 두고 두 가지 조정 과정을 거치는 B형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종목을 접근할 때 A형의 종목으로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형태로의 접근을 투자 대안으로 가져갈지 아니면 B형으로 시장의 추세와 이 종목의 흐름을 판단해서 좀 호흡을 길게 해서 이 종목에 배팅을 해서 투자로에 접근할지에 대한 전략을 일단 세우시면 다음 주 시장은 무난하게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A형은 숨고르기 과정이 1차 상승 이후에 진행되는 거고요. 21일 평을 통상적으로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가 튀어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속임수가 나올 때는 찬스입니다. 그쵸. 무슨 말이냐면 상승하고 있는 이평선에 대해서 주가가 이평선과 맞닿으면서 일시적으로 깰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깨는 흐름이라기보다는 속임수입니다. 이때는 오히려 한번 찬스 배팅을 들어가 볼 만한 시점입니다. 깼다가 다시 들어올 때 물량 털어내고 다시 올라갈 때 가벼이 움직일 수 있는 형태이거든요. 이러한 형태에서의 종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후에 종목들도 한번 체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주말 시간에 많이 보시면 정말 많습니다. 이런 종목. B형의 패턴들은 시간차를 두고 해석을 하고 접근을 하는 종목들입니다. 2단계 상승 자리에 있는 종목들이고요. 흔들림의 과정이 나타납니다. 가격의 조정이 나타나죠. 기간과 같이. 그리고 이때 거래가 감소하는 특징적인 형태를 보여줍니다. 20일 이평을 몸통으로 돌파할 때 봉이 20일 이평선을 누웠던 20일 이평선을 이 과정에서 몸통으로 장중에 돌파할 때 신호입니다. 이때 따라서 잡는 겁니다. 저 B구간은 제가 얘기해도 되나요? 네네. 네, B구간은 딱 제가 저 혼자 할 때도 진행했을 때 사례로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딱 그 AP 위성이 최근에 좀 한 달 동안은 밀렸지만 네네. 요 구간이지 않을까? AP 위성 3월 중순 자리. 딱이죠.
딱이죠 여기. 네. 예, 20일 이평 노란색 이평선을 몸통으로 돌파하는. 네. 네, 제가 이제 레리 윌리엄스 전략 말씀드리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저는 이제 관심을 가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거래량 주는 거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상승할 때 거래량 늘었다가 네. 요 조정 나올 때 거래 거래량 감소하죠. 확 감소하고 확 감소합니다. 돌파할 때 하는 전략. 그렇죠. 네. 요 패턴들이 종목들이 이제 이 해당 종목은 이미 지나간 이제 종목이고요. 두번 지나갔죠. 네, 네. 요런 패턴의 네. 종목들이 이제 요런 게 사실 매매하기 좀 편하긴 하죠. 편하죠. 편하죠. 네,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장을 보면서 지수 관점으로 시장을 접근해서 종목을 투자하는 장이 있고요. 네. 종목 관점으로의 접근을 해서 시장을 투자하는 장이 있습니다. 근데 다음 주 장은 지수 관점의 시장이 아니고 종목 관점의 시장이기 때문에 네. 이런 패턴들과 이런 흐름들을 잡아서 매매 재밌죠. 네.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렇죠. 이런 네. 매매가. 네. 그래서 그런 해당 패턴의 종목들로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미 지나간 패턴의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A형과 B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A형의 주가 흐름이 나타났던 종목과 제가 선입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종목명은 지워버렸습니다. 네. A형의 이런 패턴입니다. 21평과 맞닿아서 주가 이때 빵 뛰는 겁니다. 그리고 네. B형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의 그렇죠. 흐름이죠. 네. A형의 패턴이 만들어진 이후에 주가가 여기서부터 기간 조정과 가격의 조정을 만들어주면서 21평을 하향 이탈해서 21평이 완만하게 누운 이후에 몸통으로 돌파하는 이 자리이거나 이 자리에서 상승 신호를 만들어주는 형태로의 가격 진행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점핑합니다. 네. 그리고 끝나는 패턴이 있거든요. 마무리형 패턴들이 있습니다. 마무리형 패턴은 어떻게 나타나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21평과 맞닿아서 1차 흐름에서의 가격 진행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나서 이 형태로 21평이 눕고 흐름에서 깨는 형태에서 가격 진행 이후에 이때의 상승이 나타나고 이게 마무리입니다. 1차적으로 지금 조정받았죠. 조정받아서 21평선에 붙었기 때문에 이제 올라간다. 이제 다시 간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전 단계에서 앞전 흐름에서의 거래량 상태를 보게 되면 특이하게 거래가 하나 빵 솟았죠. 그렇죠. 그러면 반등은 줄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시장에서 반등은 줄 수 있거든요. 근데 반등 뒤에 흐름이 깨지는 종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완전하게 완성형으로 주가의 이제 시작점과 끝나는 지점에서의 흐름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때부터는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을 두고 또 만들어 가겠죠. 네. 주가는 항상 생성되고 그렇죠. 피날레를 치고 네. 생성되고 다시 피날레를 치고 이 과정에서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네. 동일 패턴의 흐름들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매집, 발산, 그렇죠. 분산. 네네. 그렇죠. 이 형태 이제 완성형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수많은 종목들이 이 형태 앞에 말씀드렸던 A형과 B형의 모습들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제 A형과 B형이 어떤 종목이 있을까라는 측면으로 한번 종목으로 현 시점에서 움직이고 있는 해당 진행 시점에 대한 내용을 네.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3할 민유고요. 3할 민유의 흐름을 보게 되면 최근에 주가가 그 점핑하고 1차 점핑 쉬고 2차 점핑을 줬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이제 매매를 할 때 이거 매매 관점에 제가 오늘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드린 겁니다. 시장 관점이 아니고 매매 관점입니다. 주가가 이제 조정을 받았죠. 딱히 21평선과 맞물렸다라고 해서 이 종목에 대한 관심권을 두는 게 아니고요. 단순하게 21번 붙었다고 해서 주가가 리바운딩이 나오겠다는 관점이 아닙니다. 전체 시세 흐름을 한번 봐야 됩니다. 전체 시세 흐름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이상의 관점에서 이 종목은 지금 가격에서 상승 가능성이 높은 확률로의 종목 접근이 가능한 겁니다. 왜?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지지선과 저항선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흐름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의 이 사마 알미늄의 주가를 보게 되면 기존에 돌파되어졌던 이 가격이죠. 대략 가격적으로 보면 한 8만 원 수준의 가격이 될 것 같습니다. 8만 원 수준의 저항 구간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8만 원 수준이 지지선이 되는 겁니다. 지지 저항선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8만 원이 깨지는 흐름에서의 주가 상황이 나타나게 되면 이거는 휩써, 페인트가 아니고요. 주가 꺾이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죠. 꺾여버리는 겁니다. 휩써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주가가 반등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우리가 추세적인 흐름에서의 판단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A 이제 말씀드렸죠. B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A형과 B형을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 서한윤이 B형이 나오는 자리가 아니냐? 라는 측면으로 되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B형이 나오게 되려면은 20일 전 주가가 여기죠. 그러면 지금의 주가가 대략 한 7만 원 이하로 주가가 빠져야지만 21일 평선이 옆으로 눕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7만 원 이하로 현재 주가 8만 3천 원 주가가 7만 원 이하로 내려간다? 추세 반전입니다. 하락입니다. 하락. 이건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21평 눕는 게 아니고요. 가격적으로 기존의 흐름을 완전히 깨는 흐름에서의 하락 추세로 전환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지금 해당 시점에서 3할이면 주가 빠지면 안 됩니다.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관점에서 이 해당 종목은 이 시점에서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흐름이 진행이 되어야 되고 진행이 될 때는 역시 A형의 패턴으로 주가가 이 고점을 돌파한다는 전제로의 시장 접근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B형까지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은 우리 황 팀장 종목을 일단 A형 말씀하셔가지고요. 네. 제가 저랑 역시 확실히 스타일이 좀 비슷한 게 그렇습니까? 제가 저런 거 골라내는 검색식을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해요. 근데 보니까 어김없이 삼알미늄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삼알미늄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있는 게 한번 제가 딱 보여드릴 만한 게 뭐냐면 삼알미늄 맞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패턴인 게 하나 머티리얼 봐보세요. 네. 요거는 지났어요. 그죠? 저는 이것도 맞다고 생각해요. 하나 머티리얼 하고 모트렉스. 이거 어떠세요?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뭐냐면 지금의 가격 위치에서 더 이상 빠지면 안 돼요. 네. 빠지면 추세 그렇죠. 바뀝니다. 네, 맞아요. 네. 올라가면 안 네. 됩니다. 그런 종목에 네.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돼요. 맞아요. 딱 네.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올라가야만 되는 자리입니다.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혼자 진행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변동성 확대 전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여기서 밀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밀리면 안 사는 거예요. 그렇죠. 올라가면 그때 따라붙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올라갈 걸 예상하고 사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사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 제가 되게 아쉬웠던 종목이 뭐였냐면 MDS 테크 요거였습니다. 요 자리였는데 이게 좀 밀리긴 조금 패턴이 다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다음 날 올라갔으면 저희가 따라붙었을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그거를 예상하고 사는 게 아니라 네. 그냥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다음 날 그냥 밀려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안 샀죠. 여기서도 한 번 더 기회가 있었는데 이것도 기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그냥 또 밀려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안 사버렸어요. 우리가 통상 주가가 네. 올라야 할 자리에서 오르지 못하면 빠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반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미리 예상하고 사서 주가가 오르면 수익률은 물론 좋아질 수 그렇죠. 있어요. 근데 내려가 버리면 손실이 더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렸던 거고 그다음에 현대 제가 기억이 맞나 모르겠는데 현대 위아였나요? 위아 맞네요. 위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딱 그죠? 올라야 여기였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여기였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게 언제였냐면 4월 19일 이번 주 수요일이었는데 만약에 목요일 날 어제 양봉이 나오고 그냥 올렸으면 무조건 매수 버튼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제 기준으로는 그냥 밀려버리기 때문에 한 텀 더 밑에서 보자. 그렇죠. 그리고 오늘 일단 아래꼬리 달고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거를 뚫고 올라가는 그림이 제 조건에 부합해서 나오면 요거는 매수다. 그렇죠. 이런 종목들이 지금 말씀하셨던 거랑 네네. 부합하는 게 있을 겁니다. 다음 주 시장이 네. 이런 주가의 움직임이 도래한 종목들이 움직이는 장이고요. 있어요. 또 이렇게 주가가 움직임이 정지된 상태의 흐름으로 이번 주 금요일을 마감한 종목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맞아요. 네,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어제까지만 해도 네. 제 기준으로는 이런 종목들이 20개도 한 10개도 안 나오더라고요. 네네. 안 나왔는데 오늘 보니까 아까 70개? 아, 70개가 넘더라고요. 검색식은 직접 만들어서 네, 돌리는 제가- 겁니까? 네, 그렇죠. 필요하죠 그런 거. 그러니까 시간을 줄여야죠. 제가 신입사원 때부터 매일 했던 게 전 종목을 보는 그렇죠.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 때는 전 종목이 700개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2,200, 2,300개가 돼서 다 보지는 못합니다. 네. 그리고 어느 정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 종목을 볼 때 5시간 걸리거든요. 네. 그 익숙해지면 1시간에 보게 그렇죠. 되거든요. 익숙하면. 익숙하지만. 네.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이제 짬밥이 되고 어느 정도 위치가 되니까 그것도 싫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름대로 짱구를 굴려서 그러니까 핵심적인 것만 뽑아 쓰려고 그렇죠. 합니다. 근데 기본은
전 종목을 돌려보는 게 기본이고요. 그렇죠. 기본이에요. 주식을 투자하면서 내가 주식 어렵다, 뭔가 배우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그냥 보세요. 차트.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은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기술적 분석이나 주가 흐름에서의 테크니컬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배워간다라고 한다면 그냥 아무 느낌 없이 제가 배웠던 선배들로부터 배웠던 방법입니다. 너 차트 기술적 분석 모르지? 뭐 책을 봐서도 이해가 안 되지? 그러면 그냥 그림을 그냥 보라는 겁니다. 그림을 계속 보면서 돌려보면 뭔가 연상되어지는 것들이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아지기 때문에 이 쌓여졌을 때 다음 그림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저의 위에 선배들은 모는 종이에 봉을 그렸다는 거. 저는 그 세대는 아니고요. 많이 들었습니다. 네. 모는 종이의 종합집과 지수를 그렇죠. 네, 그랬다고 하는데 저는 그 세대는 아니고 매일매일 차트를 보면서 연상되어지는 흐름이 입력되기까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도 모르면 그냥 외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맞습니다. 해석을 하는 거고요. 그럼 B형으로 한번 넘어가 네, 볼까요? 가보시죠. 네. 네. A형의 종목이고요. 이제 B형의 종목. A형 단계를 거쳐서 주가가 좀 더 흐름의 기간차를 두고 세게 간다기보다도 멀리 가는 패턴의 흐름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가능성을 두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뿐만 아니고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건식을 이제 충족해야 됩니다. 조건식을 말씀드리기 위한 과정입니다. 여러분께 단순하게 이 종목이 해당 시점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종목을 월요일장 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단순하게 그 일회성이죠. 하지만 이러한 조건식에 충족이 되게 되면 이 종목은 올라갈 가능성을 두고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여러분께 이해시켜 드리면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차려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점이 다른 거고요. 이 조건식을 맞춰가는 형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떠한 형태의 주가가 다음 주 초반에 월화수목 정도의 조건식을 만들어주면 목금 정도 수준에서 주가가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조건식을 그대로 다른 종목에 대입해서 적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여러 재료가 있죠. 삼성에 투자하고 로봇에 대한 이슈도 있고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재료가 있지만 단순하게 우리는 테크니컬하게 주가 흐름만을 보고 해당 종목에 대한 투자 관점으로의 그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재료보다는 테크니컬 기술적으로 이제 들여다보는 겁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뭐 여러 이슈가 있었겠지만 이슈의 흐름에 있어서 주가 과거에 1차 상승 흐름에서의 주가가 세게 한 차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평선을 하회하는 형태의 주가가 세게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1차적으로 지지라인이라는 거 있습니다. 지지저항선 항상 말씀드렸죠. 돌파된 저항선은 앞으로 지지가 되는 지지선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게 지난 고점 저점에 대한 내용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 주가 흐름에서의 고점 부근이죠. 돌파되어졌습니다. 이 지지선입니다. 이게 안착된 지지선입니다. 이게 깨지면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돼 버립니다. 이 지지 가격이 현재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더 첨가해서 설명을 드리면 21일평선이 이평선이 돌기 위한 과정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떤 이슈나 재료 내용의 관점이 아니고요. 외국인 사고 뭐 이런 이슈의 내용이 아니고 시간이 좀 필요한 종목이에요. 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하냐면 20일 전 주가가 이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높죠. 그렇죠.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의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하지 않는 이상은 이 21일 이평선을 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기간으로 그렇죠. 죽이는 겁니다. 네. 이 이평선을. 그러면 기간차로 보게 되면 6, 7일 정도 지나게 되면 이 정도 가격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타겟점, 가능권에 들어옵니다. 한 12만 원이면 지금 10만 한 5천 원이기 때문에 대략 그렇죠. 가능권 하루 이틀 정도면 움직일 수 있는 가능권에 들어오죠. 그 타겟팅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6, 7일 정도의 시점이면 이제 그 이평선을 돌릴 수 있는 지점에서의 기간차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주가 세게 올라갔다 밀렸죠. 뭐 여기서 당연한 조정. 예, 당연하죠. 오늘 올라갈 때 쫓아가는 거 아닌 겁니다. 어제 들어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은 쫓아가는 거 아닙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면서 지금 가격 수준 왜 지지 가격이 있기 때문에 이 지지 가격이 깨지면 손절입니다. 네. 하지만 지지 가격을 기반으로 해서 장중에 오르내림의 가격이 며칠 동안의 네. 움직임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여유를 가지고 이 종목 한 번에 사는 게 아니고요. 4, 5일. 그러니까 그렇죠. 다음 네. 주 월, 화, 수, 목 정도까지의 조정 흐름에서의 조정이라는 게 가격의 조정이 아니고 기간의 조정이기 때문에 기간차를 두고 장중에 마이너스 들어갔다가 플러스로 돌려놓고 마이너스 들어갔다가 플러스로 돌려놓고 이러니까 장중 저점만을 이용해서 모아가는 겁니다. 왜? 바로 가는 자리가 아니니까. 월, 화, 수, 목. 그리고 월, 화 샀는데 지지 가격을 깬다. 손절. 월, 화, 수, 목. 계속 버틴다. 주가가 뜰 자리에서 뜨지 못하면 하락하지만 하락할 자리에서 계속 버티는 건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시간차로의 이평선 구간의 흐름이 이제 기간을 충족해서 돌려놓을 수 있는 흐름에서의 기간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주 후반부에 말씀드렸죠. 몸통으로 이평선을 돌파할 때 이게 신호입니다. 그러면 월화수목 조금씩 모았다가 몸통으로 이평선을 뚫고 올라간다. 애더비죠. 그렇죠. 네, 그러면 최소 이 종목이 이 고점 돌파 유무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오늘 고점 이상의 가격, 12만 원 이상의 가격은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단기 관점에서 일주일 열흘차의 시차를 두고 뭐 대략적으로 뭐 10%, 15% 대략 수익률을 만들어 간다라면 우리가 이제 횡보장에서의 등락장에서의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이런 종목을 이제 대량으로 뭐 전략적으로 매매하지 않지 않습니까? 가벼이 매매하기 때문에 내 전체 자산 한 10% 이 정도 선에서 매매를 한다고 본다면 괜찮은 수익률의 측면에서 손절은 작고 수익은 길게 이런 측면으로서의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패턴 지금 장이 다음 주 장은 등락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턴의 종목들이 움직인 장입니다. 업종 종목 섹터가 아니고요. 종목 관점으로 테크니컬하게 접근하는 다음 주 시장에서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의 종목들에 대해서 좀 주말 시간 동안 날씨는 좋긴 하지만 야외 활동 좋지만 차트도 한번 쭉 한번 보시면서 저는 그래서 주말 저녁에 특히 금토 저녁에 네. 와인 한잔 하면서 네. 차트 보는 시간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애들 다 재워놓고. 저는 집에서는 잘 안 보는데 왜 그러세요? 그러냐면요. 네. 저희 애가 네. 지금은 아니고 예전에 초등학교 이럴 때 제가 집에서 이제 저는 해외 담당 그때 업무를 하고 있어서 야간에 이제 네. 모니터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이제 나이트 데스크에 24시간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었고 저는 팀장이었기 때문에 집에서 이제 해외 시세들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이제 차트들을 딱 띄워놓고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사 전체 거래량도 이제 체크하고 있고요. 네. 근데 애가 뒤에서 뭐라고 하냐면 엄마 아빠는 왜 움직이지도 않는 그림 화면을 하루 종일 보고 있어? 저 둘째도 그 얘기예요. 뭐 이렇게 맨날 빨간 거 파는 거 보냐고. 그러니까 움직이지도 화면이 바뀌지도 않는 그림을 왜 계속 앉아서 아빠는 저걸 봐 이상해 라고 한 뒤로부터는 집에서는 안 봅니다. 애들이 볼 때는 그렇죠. 화면이 바뀌지 않는 그림으로 보이는 거죠. 맨날 재미없는 거 본다고 아빠. 그렇죠. 아빠는 얼굴은 웃고 있는데 맨날 내가 보기엔 너무 재미없는데 재밌는 거 보고. 네, 그래서 아까 마지막으로 네. 그 초기 단계에 있는 게 저는 딱 생각나는 게 대주전자재료거든요.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진짜 마지막입니다. 저희가 사실 오늘 시간 많이 나는데 요거 이제 초입 부분. 네.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좀만 밀리지 않으면 네네. 분명히 리바운딩 한 번은 나온다. 여기서 얼마나 더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단기 매매라도 할 자리는 분명히 온다. 그렇죠. 그거는 생각해서 보고 있는 게 대주전자재료. 지지선도 지난번 돌파한 저항선이 지지선이 될 것 같고요. 가격적으로 볼 때도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아서 충분히 메리트 있는 가격 구간에 들어왔고. 제 기준으로는 일단은 오늘 음봉이니까 월요일은 안 살 것 같고 이제 다음 주에 양봉 정도 나오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딱 조합이 요런 조합이거든요. 요 양봉 3개. 요걸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파는 거. 이게 딱 제가 개인 투자자 딱 2박 3일 매매짜리 전략으로 딱 좋은데 만약에 그거랑 비슷했던 게 유일로보틱스가 딱 그랬었어요. 이게 한번 쭉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여기 빵. 이런 자리를 사실 좀 기대는 하고 있는데 뭐 섹터나 뭐 이제 회사 내용이나 이런 거 다 다르지만 사실 저희가 대표님 저랑 사실 밸류에이션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잘 모릅니다. 수급이나 왜냐면 그 백날 해봤자 우리가 정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저는 일단은 저도 스터디 많이 하고 공부하고 밸류가 어떻고 하기는 하지만
당연히 공부를 하면 지를 때 확확 지를 수 있습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CS 윈드 같은 거 좋아하는 종목 아닙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오늘 시장에서 진짜 오랜만에 윈드 베어링이 좀 셌어요. 예, CS 윈드 오랜만에 예. 예, 이런 거 이제 박스권 뚫고 올라갔죠. 돌파했네요. 예, 돌파했죠. 야. 근데 여기서 끝이냐? 네. 근데 이걸 끝이라고 볼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분명히 이게 여기서 한번 내렸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이건 지금 사는 종목입니다. 그렇죠. 네. 저는 지금 사실 지금부터 된다고 생각해요. 기존에는 그냥 근데 참고 예, 기다렸다가. 근데 만약에 월요일에 조금 조정을 주면 월요일부터 사도 된다고 그렇죠. 생각하고요. 네. 최근에 사실 이렇게 해서 하겠던 게 풍산. 어, 풍산도 사실 여기 돌파할 때 비슷했잖아요, 사실. 그렇죠. 여기도 되게 여기서 추천드렸을 때 무섭다 그랬었어, 다들. 그렇죠. 근데 이게 뚫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신고가가 가는 종목은 분명히 내가 생각했던 그 이 스토리가 주식에 대한 스토리가 맞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주식을 무조건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해놓으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공부를 스터디를 깊게 해놓으면 네. 뭔가 내가 원하는 패턴이 만들어졌을 때 세게 지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게 배팅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저도 공부를 하는 거죠. 밸류에이션은 미너비 추세추종 대가인 미너비도 네. 그랬어요. 퍼 100배인 종목이 200배, 300배 갖고 그렇죠. PER만큼 제 의견이 아닙니다. PER만큼 가장 월가 그 전망치 중에 가장 쓸모없는 허상이죠. 전략이다. 네. 예. 저도 왜냐면 사실 PER을 20배, 30배 주는 거는 시장이 주는 거지 내가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물론 저평가의 영역으로 예상은 할 수는 있지만 저평가에서 주식이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네. 예. 물론 엉덩이 싸움에 자신 있는 분들은 뭐 적당히 하면 많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조금 지금은 우리 기회비용을 좀 줄이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네. 그거 한번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준비하신 내용은 거의 다 하신 것 같고요. 네네. 결국 또 한 시간을 또 다 채웠습니다. 그죠? 아, 네. 마지막으로 네. 이발 비용은 얼마씩 주고 저요? 하시나요? 네. 비쌀 것 같은데. 아니, 그러지 바버샵 이런 데 가십니까? 약간 좀 비슷하게 아. 저를 전담해 주시는 분이 왜냐면 제가 네. 얼마 전에 이제 한 2주 전에 이발을 했는데 네. 이발 비용이 올라가지고 18,000원을 맞아요. 받더라고요. 그 정도 하는데 저도 제 네. 기준은 15,000원이 허들이었는데 그죠. 넘어섰습니다. 요즘 많이 올랐죠.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 저는 원장님이 해주셔서 좀 더 봤는데 올 때마다 항상 저한테 그래요. 잘 보고 있다. 어떻게 하면 잘 나올지 고민해봤다. 맨날.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항상 방송에는 이게 잘 나와요. 항상. 그러시군요. 가면 항상 주식 얘기하고 네. 자르는 동안 네,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했고요. 네. 저는 사실 다음 주부터 제가 사실 5월달에 호되게 당한 적이 있어서 세린메이 많이 아시잖아요. 네네. 세린메이 앤 고어웨이. 그래서 5월 최소 5월 초는 조심하자. 그래서 이번 주에 조금 줄였고 사실 네네. 저는 다음 주에 오르락 내리락 해서 만약에 주식에서 일부 종목들이 슈팅이 나오면 일단은 좀 정리할 생각이에요. 예, 분명히. 그리고 팔았다고 해서 더 올라가면 또 거기에서의 전략을 맞춰서 짜서 매매를 하면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오늘 CS 풍산을 팔았다. CS를 팔았다라고 하면 뭐 다른 쪽에서 매매하면 되고 또는 그 종목이 다음 주에 또 슈팅 구간을 만들어주면 또 거기서 매매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한번 또 다음 주에 저도 고민해보고 한 주 전략 어떻게 해서 매매를 했었는지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저도 마지막 메시지 한번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황 팀장과 한 몇 개월 방송을 하면서 네. 진짜 스탁브로커 중에서 진짜 진정성 있는 진정한 브로커를 오늘 처음 봤다라는 별말씀.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아닙니다. 오다가 다 이제 항의 전화 하지 마시고요. 동료 아니요. 전화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니, 이미 그런 전화 많이 해주시고요. 이런 주식 네. 증권회사 직원이 좀 더 많아지고요. 네. 고객의 아픔을 같이 하는 그런 브로커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네. 실질적으로. 네. 근데 주식이라는 게 진심만 갖고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지금 아쉬워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고 주말에 날씨 좋을 것 같습니다. 운동 열심히 하시고 저도 결혼식 있어서 또 결혼식장 가야 될 것 같고 또 많은 일정들이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저는 남는 건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건강하게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베이장의 그 20년 노하우를 가르치는데 제가 이제 그 회원들 밴드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묻고 답하기 또 종목 같은 경우도 물어보면 답을 하기도 하고 거기서 항상 또 제가 피드백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월 한 2번에서 3번 정도 저녁에 라이브로 1시간 반 정도를 제가 이제 시황 설명을 합니다. 현재 시황에 따라서 어떤 작전으로 해야 되는지 횡례는 강당 기법을 해야 된다든지 신공각 기법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공매도 기법을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제가 거기에 맞게 시황에 맞게 제가 작전을 이렇게 같이 의논하고
네 가지 기법만 잘 활용하면은 이제 수익이 지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강남 기법, 신고가 기법이 유리하고 앞으로 거기에서 수익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률 한 80% 정도까지 벤처마켓 하니까 수익이 나니까 신기하다. 그리고 주식하는 재미가 있다고 이제 그렇게 반응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행주나 테마주들은 한두 번 수익 낼 수 있지만은 꾸준하게 수익 모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량주를 매매하면서 수익 모델을 만든다면은 자기 홀로 서기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량주 위주로 매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시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제 할 수 있도록 제가 교육을 시키고 홀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교육의 목표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